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스테판 융 교수님 랩에서 포닥을 하고 있는 김정석입니다. 저는 오늘 마우스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마우스 모델은 특별하게 장기에 있는 매크로페이지들 중 특이적인 매크로페이지를 타겟할 수 있는 마우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티슈 레지던트 매크로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매크로페이지는 면역 세포 중에 하나고 엘리 메치니코프에 의해서 발견되었던 세포입니다. 이 매크로페이지는 발달 과정 중 그리고 또 호메오스타시스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티슈 리모델링이라든지 프루닝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매크로페지는 면역 세포들 중에 특이하게 하나의 장기에 붙어 있고 서로 다른 장기들을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과학자들은 이 매크로페지가 모노사이트에서부터 유래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통해서 이러한 통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게 되면 일단 디벨롭먼트 과정 중에 헤마토포이시스는 크게 세 가지 장소 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우스의 경우인데요. 엠브리오닉 데이 7.5 줌에 이제 욕색에서 처음 헤마토포이시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욕색에서 일어난 프로제니터들은 각각의 장기에 이동하게 되고 그곳에서 매크로페이지로 분화하게 되는데요. 특이하게 CNS, Central Nervous System 같은 경우에 이 욕색에서 유래했던 매크로페이지 프로제니터가 매크로페이지로 분화하게 되고 이 매크로페이지가 일생 동안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헤마토포이시스 장소는 페이탈 리버인데요. 페이탈 리버에서 또 프로제니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렁이나 리버에 있는 매크로페이지 욕색에서 유래했던 매크로페이지들이 사라지게 되고 페이탈 리버에서 유래되는 프로제니터 셀들이 다시 정착하게 되어서 매크로페이지로 분화하게 됩니다. 이 매크로페이지들은 렁이나 리버에서 또 마우스 일생 동안 유지되게 됩니다. 장이나 심장 같은 기관에서는 마지막으로 본메로에서 나오게 되는 프로제니터 셀에 의해서 매크로페이지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장기들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매크로페이지들이 정착하기 시작하고 또 이 장기에 있는 매크로페이지들은 수명이 상당히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안에 모든 매크로페이지들은 본메로에서 드라이브 되는 프로제니터 셀들로부터 리플레이스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장기에 있는 매크로페이지들은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트랜스크립톰 또 인핸서 랜드스케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장기에 존재하고 있는 매크로페이지들은 서로 상당히 다른 트랜스크립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각각의 장기에 있는 매크로페이지들은 그 장기 스페시픽한 펑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글리아 같은 경우에 뉴런 시냅스 프로닝을 하게 되고 또 스플린에 있는 매크로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힘 분자를 리사이클링 하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장기에는 매크로페이지 프로제니터들이 도착했을 때 매크로페이지로 시켜주는 그런 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CNS 같은 경우에는 뉴런에서 TGF-베타가 많이 나오게 되고 이 TGF-베타를 감지한 매크로페이지 프로제니터가 마이크로글리아로 분화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프린에 있는 레드 펄프 매크로페이지 같은 경우에 스플린에 있는 흰 분자가 신호가 되어서 레드 펄프 매크로페이지로 분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어, 이제 조금 더 센트럴 너브 시스템 쪽으로 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너브 시스템에 있는 대부분의 매크로페이지들을 마이크로글리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마이크로글리아는 CNS의 이뮨 서베일런스 역할들을 하게 되고 또 CNS의
발달 과정 그리고 호메오스타시스에 굉장히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발달 과정 중에서는 시냅틱 리모델링을 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런의 생성과 뉴런의 유지를 관여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 뇌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데브리들을 어, 청소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특히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부분들은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어포프토시스가 일어나서 마이엘린 시트가 나오게 되면 이 마이엘린 시트를 마이크로글리아가 깨끗하게 치워줌으로 인해서 다른 올리고덴드로사이트 프로젠트 셀들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로 다시 분화되게 되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미지 센서로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 마이크로글리아를 연구하는 마우스 모델 중에 하나가 이 CX3CR1 GFP 마우스인데요. CX3CR1이라는 것은 CXCL1 케모카인의 리셉터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마이크로글리아에는 CX3CR1이 굉장히 많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X3CR1 유전자 대신에 GFP를 취한하게 되면 이 트랜스제닉 마우스 안에서 마이크로글리아가 모두 GFP를 발현하게 되는데요. 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알게 된 사실은 마이크로글리아가 상당히 활발하게 주변을 탐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시냅스에 있는 물질들을 또 활발하게 인걸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CNS에는 마이크로글리아뿐만이 아니고 다른 매크로페이지들도 존재하는데요. 마이크로글리아를 일반적으로 페렌키멀 브레인 매크로페이지라고 부르고 다른 매크로페이지들을 non parenchymal 매크로페이지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들어서 이제 이 매크로페이지를 border associated 매크로페이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 border associated 매크로페이지 같은 경우에 CNS 겉표면 그리고 CNS 안에 있는 혈관 외벽 그리고 코로이드 플렉서스라는 부분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CNS 호메오스타시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크로이드 플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를 만들어내는 부분으로서 CNS 호메오스타시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CX3CR1 GFP 마우스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볼더 어소시에이트 매크로페이지들도 GFP를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이 매크로페이지들도 CX3CR1을 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마우스 모델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바이너리 트랜스제닉 어프로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스플릿 쿼리 어프로치인데요. 이 스플릿 쿼리 어프로치는 이미 2009년에 마우스 모델로 소개가 됐었습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 C 쿼리, 그러니까 쿼리 리콤비네이즈가 두 개의 프래그먼트로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C 터미널 부분을 C 쿼리 그리고 N 터미널 부분을 N 쿼리라고 명명하고 이 각각의 부분을 서로 다른 진에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 A와 B를 동시에 발현하는 세포가 어, 이 C-퀴리와 N-퀴리의 각각 프래그먼트를 발현하게 되고 이 C-퀴리와 N-퀴리는 서로 붙어서 완전한 퀴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N-퀴리와 C-퀴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퀴리 리콤비네이즈가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되고 각각의 파트에는 GCN4라는 코일드 코일 류신 징크 도메인이 붙게 되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발현되는 N-퀴리와 C-퀴리가 서로 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달라붙게 되면 이 N-크리와 C-크리 각각은 크리 리콤비네이스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달라붙게 되면 크리 리콤비네이스로서 역할을 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지노믹 DNA에 있는 플럭스 사이트를 인식하고 그 부분의 리콤비네이션을 유도하게 됩니다. 저희는 C3 부분을 CX3CR1 진에 삽입했습니다. 왜냐하면 CX3CR1이 마이크로글리아와 볼더로소식 매크로페이지 모두에서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AR1이라는 진을 선택했는데요. SAR1이라는 진 밑에 엔크리를 삽입함으로써 마이크로글리아를 스페시픽하게 타겟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CNS 환경에서 CX3CR1과 SAR1을 동시에 발현하는 세포는 마이크로글리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이브1이라는 진을 선택했는데요. 라이브1 밑에 엔크리를 삽입함으로써 볼더 어소시에이티드 매크로페이지를 스페시픽하게 타겟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SAR1은 트랜스크립션 팩터인데요.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는 마이크로글리아 아이덴티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AR1은 CNS 안에서 뉴로액토덤 셀들에서도 또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 1은 하이어 뉴럴 리셉터인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엔도텔리얼 셀들이 이 라이브 1을 익스프레션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먼저 CXCS3CR1 C3, SAR1 N3, Live1 N3라는 세 가지 종류의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만들었고 CX3 C3와 SAR1 N3 마우스를 교배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로자 26 TD 토메이토 리포터 진을 가진 마우스와 교배를 해서 뇌를 확인해 보면 이 정도의 TD 토메이토 파지티브 셀들이 나오게 되고 이 모든 TD 토메이토 파지티브 셀들은 마이크로글리아의 표현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CXC1 C3와 Live1 N3 마우스를 교배해서 브레인을 확인해 보면 이 정도의 TD 토메이토 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TD 토메이토 파지티브 셀들은 CD45 하이 포퓰레이션에 주로 위치하게 됩니다. 히스톨로지 리절트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아이바1이라는 마이크로글리아 마커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면 모든 TD 토메이토 파지티브 셀들은 아이바1 파지티브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TD 토메이토 파지티브 셀들이 마이크로글리아 스페시픽한 모폴로지를 가지게 됩니다. 마이크로글리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브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 CXC1, C3, Live1, N3 라인에서 보면 모든 TD 토메이토 파지티브 셀들은 CD31 파지티브인 블러드 베슬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글리아와 다른 모폴로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우스의 겉표면입니다. 일반적으로 메닝지스 혹은 피아메터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블러드 베슬들이 그물처럼 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각각의 마우스 서로 다른 조합의 스플릿 크리 마우스들을 확인해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서로 다른 매크로페이지를 타겟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CX7, C3, SAR1, N3 조합에서 보시면 모든 TD 토메토 파집 셀들은 마이크로글리아의 모폴로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CX7, C3, Live1, N3 조합을 보시면 모든 TD 토메토 파집 셀들은 블러드 근처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Live1과 원에 동시에 스테이닝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보시면 CX7, C3, SAR1, N3 조합의 마우스에서 보시면 저희가 확인한 거의 모든 대부분의 티슈에서 TD 토메토 파집셀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트랜스제닉 마우스들이 바로 마이크로글리아를 스페시픽하게 타겟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트랜스제닉 마우스들입니다. 하지만 이 트랜스제닉 마우스들은 어느 것 하나도 정말로 스페시픽하게 마이크로글리아를 타겟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글리아 이외에 이런 셀들도 같이 동시에 타겟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인했을 때는 이 스플릿 시스템을 통해서는 정말로 스페시픽하게 마이크로글리아만 타겟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X7, C3, 라이브 N3 컨비네이션을 보시면
TD 토메토 파집 셀들이 다른 장기에서도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심장이나 폐 같은 경우에 이미 싱글셀 RNA 스터디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라이브 원 포지티브 매크로페이지도 존재한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확인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 재미난 것은 스몰 인테스타인에 미엔트릭 플렉서스라는 특별한 레이어, 머스큘러 레이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존재하는 매크로페지가 이 마우스 모델로 타겟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플릿 크리 시스템의 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에피션시를 가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팍스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파란키마 뇌의 파란키마 부분을 에서 세포들을 아이솔레이션 해서 TMM119이라는 마이크로글리아 스페시픽 마커로 스테이닝 해 봤는데요. 이렇게 마이크로글리아 스페시픽하게 뽑아보면 약 90% 정도의 마이크로글리아가 TD 토메토 포지티브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반면에 CXC1, C3, 라이브1, N3 조합에서는 CD206라는 마커로 확인해 봤는데요. 이것이 이제 볼더로 소시 매크로페이지 스페시픽한 마커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약 30% 정도의 매크로페이지들이 TD 토메토 포지티브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모델에 따라서 약간의 이피션시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톨로지 데이터로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이제 마우스의 브레인의 메닝지스만 특별히 확인해 봤을 때 약 60% 정도의 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브레인의 상당히 넓은 부분을 저희들이 스캔해 봤는데요. CXC1, C3, 라이브1, N3 조합의 스플릿 크리 마우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특별히 이 실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젤라틴에 컨주게이트 되어 있는 피시를 혈관에 주입해서 모든 혈관들을 이제 피시 포지티브로 표현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TD 토메토 파집 셀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파악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 여기 그 세레브럴 콜텍스 부분에 상당히 많은 TD 토메토 파집 셀들이 발견되는데 뇌의 조금 더 안쪽 히포캠퍼스나 탈라무스 쪽으로 가게 되면 TD 토메토 파집 셀들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TD 토메토 파집 셀들은 세레브럴 콜텍스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엘라스틴으로 혈관을 스테이닝 해 봤을 때 엘라스틴 포지티브인 동맥과 엘라스틴 네거티브인 정맥 사이에 특별히 어떤 바이어스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트랜스젠 마우스 모델을 가지고 각각의 매크로페이지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시퀀싱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MMP2, MMP9, PF4 같은 유전자를 볼더로 소시드 매크로페이지들이 많이 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저희들이 마우스에 LPS를 주입해서 모든 이뮨 셀들을 액티베이션 시켜 봤을 때 또 어떤 유전자를 많이 발현하는지 확인해 봤었는데요.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매크로페이지가 엔지오제네시스와 엑스트라셀러 매트릭스 리모델링에 필요한 유전자를 많이 발현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별히 어, 콜라겐을 많이 발현하는데요. 사실 이 소사이어티에서 약간의 여전히 논쟁이 있는데 콜라겐을 발현하는 세포가 매크로페이지인지 혹은 페리사이트인지 뇌에서 논란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매크로페이지는 확실히 콜라겐을 발현하는 것으로 파악했고, 그리고 LPS를 주입해서 액티베이션 시켰을 때 이 매크로페이지가 TIMP1이라는 유전자를 발현하는데요. TIMP1은 메탈로프로테이즈의 이니비터입니다. 메탈로프로테이즈는 엔지오제네시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테인이고, 그리고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유지하는 데는 좋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매크로페이지, 이 볼더로시트 매크로페이지들은
팀프1을 발현함으로써 볼더로 소셜 매크로페이지를 좀 더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예, 라이브원 이제 볼더로 소셜 매크로페이지에 조금 더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제 연구 결과들은 이뮤니티 페이퍼에 나왔고 이제 후속 연구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들이 주목한 디지즈 모델은 EAE라는 디지즈 모델입니다. EAE는 이제 Experimental Autoimmune Encephalomyelitis라는 영어의 약자인데요. 이것은 사람의 이제 멀티플 스클로시스, 다발성 경화증을 어, 어, 표현할 수 있는 주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디지즈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오토이뮨 디지즈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T셀들은 마이올린에 대해서 스페시픽한 T셀들은 모두 다 제거되게 돼 있는데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이제 마이올린 시트에 스페시픽한 T셀들이 림프 노드에서 액티베이션 되게 되고 이 T셀들이 CNS 환경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면역 세포가 볼더 로소시에이트 매크로페이지가 됩니다. 이렇게 볼더 로소시에이트 매크로페이지를 만나게 되면 T셀들은 리액티베이션이 되게 되고 리액티베이션 된 T셀들은 실제로 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뇌 속으로 들어간 T셀들은 마일렌 시트를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마일렌 시트와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사라지게 되면 뉴런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돼서 이제 신체 말단 부위부터 마비가 오게 되는 증상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631, 시크리, 라이본, 엔크리 조합의 마우스를 가지고 EA를 유도시켰는데요. EA를 유도하고 나서 하루 지나서 그리고 각각의 스코어에 있는 마우스 브레인을 아이솔레이션 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피아메터 이제 매닝즈 부분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봤는데요. EAE를 유도하고 나서 하루 지나서는 CD3 T셀을 거의 발견할 수 없는데요. EAE 스코어 1에서 보시면 이 동맥 주변에 많은 면역 세포들, 특히 CD3를 나타내는 T세포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EA 스코어 2부터는 T셀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다른 면역 세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시퀀싱을 통해서 각각의 스텝에서 이 볼저로소이트 매크로페이지들이 어떤 진들을 발현하는지 확인해 봤는데 특별히 이 스콜 1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 매크로페이지들이 일단은 액티베이션 돼 있고요. 이것은 액티베이션 마커이고 매크로페이지 액티베이션 마커이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종류의 콜라겐들을 발현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EA 스코어 1에서 CCL8라는 케모카인을 발현함으로써 다른 이뮨셀들을 또 어트랙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각각의 스테이지에서 이 볼더 로소이트 매크로페이지들이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진 익스프레션을 바꾸는지를 이 히트맵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부터 EA 스코어 3까지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이 볼더 로소이트 매크로페이지들이 진 익스프레션을 바꾸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것은 이제 볼더 로소이트 매크로페이지들이 EAE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집중 이렇게 본 기관은 이제 스파이널 코드입니다. 이렇게 스파이널 코드에서도 보시면 많은 티리토메토 포지티브 셀들이 타겟되는데요. 이 스파이널 코드에서도 많은 볼더 루시드 매크로페이지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실험에서 저희들이 이제 목 스페시픽, 그 마이엘린 펩타이드의 스페시픽한 T셀을 T셀을 2D2 GFP 마우스에서 골라내서 호스트 마우스에 인젝션 한 후에 EA를 인덕션 해봤는데요. 이렇게 해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목 스페시픽한 T셀들이 스파이널 콜드에 분포하고 이 스파이널 콜드에 분포하는 목 스페시픽 T셀들이 TD 토메이토 포지티브로 나타내고 있는
border associated macrophage들과 인터랙션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T셀들이 동그란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찌그러진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T셀들이 크롤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렇게 크롤링을 하면서 border associated macrophage들과 인터랙션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매크로페이지와 T셀이 정확히 어떻게 인터랙션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3D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티슈 레지던트 매크로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리고 저희들이 만들어낸 바이너리 트랜스제닉 마우스 모델, 이것이 어떻게 스페시픽하게 마이크로글리아와 볼더 어소시에이티드 매크로페이지를 타겟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마이크로글리아 혹은 볼더 어소시에이티드 매크로페이지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LPS로 인해서 액티베이션 됐을 때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렸고, 그리고 EAE에서 라이브 원 매크로페이지가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